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해석입니다. 요즘 화제인 드라마 안어에 대해서 리뷰해 보려고 합니다. 변호사님 한마디씩 자기소개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석의 차이령입니다. 이은심입니다. 저랑 안호 사이에는 아무런 공통점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 거 말고. 해석의 박수진 변호사입니다. 전세현 변호사입니다. 드라마 감상도 한 줄씩 소감을 부탁드렸는데 변호사님들 어떠세요? 전 처음에 그 드라마 시작할 때 자막으로 뭐 성폭력 피해자가 처한 현실에 대해서 자막으로 나오잖아요. 거기 이렇게 자막을 뜰 때부터 이미 가슴이 벅차오르면서 눈물이 약간 골랑 말랑 하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F! 네, F! F입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쪽이 T. 어떻게- F와 T의 대결입니까? 아닙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보면서 이게 형사 드릴러물인가 아니면 무슨 법정물인가 그게 좀 되게 달랐고 그리고 실제로 변호사의 이제 현실하고는 좀 많이 다른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너무 사무실이 럭셔리하다. 너무 등장 변호사들이 어여쁘고 럭셔리하다. 그런 점 차이점으로 많이 맞습니다. 느꼈습니다. 간략하게 소감을 들어봤으니까 안어에서 L&J 로펌이 성범죄 피해자만 전담하는 로펌으로 나오잖아요. 이 설정이 저희는 많이 익숙하죠. 왜냐하면 저희 법무법인 해석이 바로 그런 곳이기 때문인 것 같은데요. 저는 사실 이 드라마에 대한 소식을 주변인들이 이건 너네 법무법인 아니니? 라고 여기저기서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저는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많이들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네, 저도 막 그 지인들이 예고편 보고 법무법인 해석 아니에요? 라고 하는 메시지 받았고 그리고 컨셉 보시면 다 여성 변호사만 있는 법인 잘 음, 드물잖아요. 성범죄 전문, 저희는 젠더폭력 전문인데 그렇게 특정 분야만 한다. 이것도 되게 저희가 최초가 없기 때문에 좀 저희 사무실하고 되게 떠올릴 것 같아요. 사람. 드라마 속에서 L&J 보면 이제 뭐 피해자들만을 위한 로펌이 절실히 필요했다라는 이런 뭐 예고편에서도 제가 본 것 같은데 창의 멤버이 이은심 변호사님 대표님이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대표님이 하셔야죠. 전 이거는. 사회자이기 때문에 대표님이 성범죄 가해 변론이 너무 시장화되면서 이렇게 가해자 컨설팅도 하고 돈으로 해결할 수 있으니까 그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피해자만을 대리할 수 있는 그리고 젠더 폭력 전문성을 갖추는 여성학을 전공하거나 여성인권 운동을 한 그런 변호사들이 모여서 출범하게 됐습니다. 드라마 보면서 이건 우리 얘기다 싶었던 장면이 혹시 더 있으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오늘 아침에도 우리 박 변호사님이랑 사건 얘기를 했는데 같이 담당하는 사건이 있는 경우에는 사건의 판을 또 어떻게 짜낼 것인가 또 피해자에게 어떤 것이 좀 더 이익이 될 것인가 이런 선택을 하면서 회의하면서 고민하는 그런 장면들이 네, 저는 맞아요. 비슷하다고 생각했어요. 사건 보면서 얘기하는 거 제가 그거 제일 그러니까 네. 저도 사건 얘기 많이 하잖아요. 케이스 네네. 케이스 그게 되게 관련한 비슷한 것 얘기. 같아요. 근데 예. 그렇게 화려하게 편집작 같은 데서 예쁘게 있지 않지만 어쨌든 골머리 싸매고 고민한다. 요거는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쵸. 네. 저희 사무실은 안마의자가 없습니다. 거기에는 안마의자가 안마의자 좀 구입해 주시죠. 또 뭐 차변사 있으셨어요? 아니면 이건 우리 사무실이랑 너무 다른데? 뭐 이런 장면 있으셨어요? 1화하고 2화가 지금 방영된 상태에서 저희가 리뷰를 하고 있는데 1부는 이제 실제로 아동 피해자가 법정에서 증언하는 과정을 보여줬기 때문에 일상적으로 우리가 피해자 대리를 하면서 하는 일을 법정에서 보여준다 이런 게 이제 뭐 비슷했고 그래서 비슷하면서도 이건 아닌데 이건 실제랑은 좀 다른데 이런 게 이제 계속 보이는 게 있었고요. 저는 제 개인적으로 가장 현실적이었다고 느꼈던 거는 이제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그 극 중에 변호사 3명이서 분식을 먹잖아요. 근데 저도 사건 수행하면서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면 변호사님들 모르게 방에서 분식을 시켜 먹거든요. 저는 한 왜 번도 모르게 못 시켜먹죠? 봤습니다. 아침에 영혼을 위로하며 떡볶이와 튀김을 먹기 치킨 때문에 먹잖아요, 변호사님. 그래서 사실 저는 그게 가장 저랑 비슷하다고 느꼈고 한 가지 더 이제 가해자 변호를 하지 않는다라는 원칙이 저희가 있어요. 근데 모든 사건의 가해자는 아니고 젠더 폭력의 가해 사건은 맞지 않는다라는 원칙이 해석에 있는데 아마 지금 드라마에서 L&J도 피해 사건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변의 지인분들이나 아니면 법조인 동료분들이 이제 여러 반응들을 경험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먹고 살 수 있겠냐, 회사는 잘 돌아가냐 이런 말도 들으셨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저희 잘하고 있나요?
진짜 다들 이렇게 뭐 저희한테 기프티콘을 보내준다거나 저한테 변호사 해석 괜찮냐고 물어보시거든요. 그래서 뭔가 해석이랑 하고 싶은 사업이 있는데 해석이 지금은 좀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나중에 해석이 좀 잘 되면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걱정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도 젠더폭력 사건에 있어서 가해자 대리를 하지 않는 법인의 결단이 얼마나 큰 결단인지를 사람들이 알아야 하는데 주변인들이 좀 많이 안타까워하시긴 했어요. 예. 사실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 사건 많은 변호사는 꽤 많은데 이거를 선포하는 게 다른 것 같거든요. 실제로 안 하는 변호사 꽤 많은데 우리가 이거를 내건다는 거는 법인의 색깔을 결정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법인의 색깔을 결정하고 그걸 선포하고 이걸 내거는 게 사실 좀 사람들한테 되게 신선하거나 약간 뭐 부담이거나 걱정스럽거나 그런 지점인 것 같아요. 해석이랑 LNJ의 차이점, 차이점? 가장 큰 차이점. 물리적인 공간이나 이런 거 말고는 그리고 LNJ는 이제 성폭력 피해자만 대리한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는 이제 성폭력 포함한 젠더 기반 폭력 피해자 사건들도 하지만 그 외에 뭐 성차별 사건이라든지 노동 사건이라든지 가사 사건이라든지 일반 민사 형사 뭐 이런 사건들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모든 사건을 하는 종합 법을 지향하면서 네. 전문성은 젠더 기반 폭력으로 잡고 있는 게 큰 차이점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아직까지는 드라마에서는 사실은 성폭력이라고 얘기하는 피해 사건만 등장하는데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젠더 기반 폭력은 성폭력보다는 조금 넓은 범위, 그 사건을 지칭하는 거고, 젠더 폭력이라는 게 사실은 뭐 익숙한 분도 계시겠지만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더 많을 것 같아가지고 저희가 그 젠더 폭력 전문 법무법인이다라고 얘기할 때도 많이들 물어보세요. 젠더 폭력이라는 단어가 좀 익숙하지 않다라고 하는데 지금은 좀 많이들 사용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기본적으로 성범죄도 그렇고 성차별도 그렇고 구조적인 측면이 크기 때문에 그 구조적인 원인을 드러내는 데 있어서는 일반적인 성범죄나 성차별이나 이런 용어보다는 젠더 기반 폭력, 젠더 기반의 차별 뭐 이런 것들이 조금 더 근본적인 부분을 더 잘 드러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이제 전 변호사님 잠깐 얘기해 주셨는데 드라마에서 보면 이제 LNJ 3명의 변호사가 서로 의지하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잖아요. 사실은 서로 멘탈 케어도 해주고 사건에 대한 조언도 해주고 서로의 어떤 뭐 사적인 그리고 사건에서의 어떤 스타일, 수행한 스타일 이런 것들도 너무 잘 알고 있어가지고 서로 보완해주기도 하고 그런 팀워크가 드러나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는데 저희도 팀워크가 좋죠? 형님 물어보시면 답 어떻게? 완벽하다고 생각합니다. 보면 이제 LNJ에서는 3명의 변호사가 대학 동기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희는 그렇지는 않고 그렇지만 이제 해석에서 같이 일한 거는 다 1년 미만, 왜냐면 해석이 1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차 변호사님이랑 거의 안 지가 10년 정도 된 것 같고 변호사님도 더 오래됐죠 사실은. 그래서 알고 지낸 거는 굉장히 오래됐고 한 법인에서 일한 거는 한 1년 남짓 정도 됐다라고 보여지고요. 저희는 이제 서로 회의도 하고 상의할 사건들이 있으면 같이 뭐 조언도 나누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뭐 많이 도움을 받고 있고요. 네. 또 각자 전문 분야들이 조금씩 다르시기도 해가지고 뭐 차 변호사님 뭐 여성 노동 뭐 차별 관련해서 너무 전문가시고 뭐 이인신 변호사님 뭐 서울시 교육청 출신의 뭐 학교 폭력이나 뭐 교권 보호와 관련해서는 사실 누구보다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고 하고요. 전 변호사님 같은 경우에 어필에서 오래 근무하시면서 난민이나 아니면 성매매, 인신매매 관련해서 너무 지원 많이 하셨던 경험으로 전문가이시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서로 보완하면서 어떤 사건을 누가 맡든 서로 조언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라는 게 저는 해석의 구성원으로서 되게 좋은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1화에서 가장 많이 기억하셨던 게 영상 진술 장면인 것 같아요. 아동 청소년 성범죄 피해자로서 조유정이라는 피해자분이 법정에서 증언하는 장면. 이 부분이 이제 이나영 배우님이 굉장히 분노하는 장면이 이제 나오잖아요. 이 피해자의 영상 진술이 증거로 인정되지 않게 되는 헌재의 결정이 2021년에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났고 그때의 기억이 저도 이제 사실은 나기도 하는데 당시의 현행 규정은 이제 지나치게 피고인의 반대 신문권을 제한한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위헌 결정을 했던 걸로 기억이 나고요. 이제 그러면서 어떻게 제도적으로 차이가 있었는지를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물론 드라마에서 언뜻 나오기는 하지만
그러니까 그전 같은 경우에는 사실 보면은 아동들이 되게 진술하기 힘들어하기 때문에 그거를 좀 편하게 얘기하라고 했던 건데 지금은 모든 뭐 나이 불구하고 가서 법정에서 얘기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특히 나이가 어린 경우에는 뭐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거나 성인도 사실은 되게 진술하기 힘들어하는 부분인데 아동 피해자가 법정에 진술해야 한다는 거는 그 자체가 되게 고통이거나 뭐 2차 피해 유발할 수 있다고 볼 수도 있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성년자 성범죄 피해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발생을 하면 해바라기 센터에 가가지고 이제 영상을 녹화하면서 수사관이 라포를 형성하고 그 상태에서 이제 초기 진술 한 번만 할 수 있도록 영상 녹화를 하고 이제 그 영상 녹화를 촬영한 거를 이후에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직접 나오지 않아도 녹화를 증거로 쓸 수 있었는데 결국은 피고인이 증거 부동의를 하면 판사 앞에 아동 청소년 피해자가 직접 나와서 피해를 진술할 수밖에 없는 이런 게 가장 큰 차이였던 것 같아요. 아동 피해자 대리할 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증언을 하는 것 자체가 제일 어려운 부분이고 안 하는 것이 가장 좋은데 이제 하게 된다면 현행법 제도상에서 마련된 증인 보호 조치들, 맞아요. 그러니까 성폭력 피해자가 증언할 때 제공되는 조치들을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이제 피해자 변호사가 이제 사전 준비를 일단 해야 되는 건데요. 피고인 측에서 경찰에서 한 아동의 피해자 진술 조서에 대해서 부동의했다. 그래서 증거 능력, 경찰에서 한 진술 조서는 이 재판에서는 아무런 증거 능력이 없어서 모든 피해 증거가 없어졌다라고 하면 유일하게 남아있는 증거가 피해자의 법정 증언밖에 없기 때문에 검사가 부를 수밖에 피해 아동을 증인으로 신청할 수밖에 없게 되고 이제 그러면 먼저 불출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아동이랑 보호자 의사를 확인한 다음에 그리고 유죄 판결을 위해서는 이게 꼭 필요하고 이런 보호 조치들이 있고 이런 준비를 같이 할 수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법원에서 제공할 증인 지원 절차, 증인 지원관의 도움이라든지 증인 지원실의 이용이라든지 이런 게 다 포함된 증인 지원 절차를 신청을 하고 실제로 아동 피해자가 법정 증언할 때 피고인이 출석한 광경을 보지 못하도록 차폐 시설 설치 드라마에서도 나오죠. 예, 하도록 하는 게 이제 가장 기본 세트입니다. 일단 증인 지원 절차를 신청을 해두면 법원에서 증인 지원실로 먼저 안내가 되거든요. 법정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따로 위치된 일반인의 동선하고 다른 동선, 그러니까 법원의 판사님들이 이동하는 동선을 따라서 안내를 받게 되고 피고인이랑 마주치지 않게. 예. 동선이 섞이지 않도록 법원의 증인 지원 제도가 일단은 마련이 되어 있고 생각보다 잘 돼 있다. 그래서 드라마에서 이제 그 유정이가 들어가면 피고인이 막 이렇게 보잖아요. 보면서 눈을 딱 마주쳐서 완전히 이제 그 겁주는 눈빛, 너 말 똑바로 해라, 막 이런 눈빛을 딱 보여주는데 사실 실제에서는 피고인이 그렇게 돌출적으로 행동하기는 되게 어려웠고 보이는 각도까지 다 막죠, 네, 사실은. 네. 드라마 같은 상황은 되게 좀 극적인 그런 드라마적 장치였다. 저는 아동 청소년 성범죄 피해 사건을 뭐 해보면 사실 힘들어는 해요. 그리고 특히 이제 그 아동 청소년 피해자의 부모님 입장에서는 사실은 아이가 성인이 가도 사실은 굉장히 그 법정이라는 공간이 힘들잖아요. 사실은 피해자로 가도 사실은 힘들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피고인의 변호인한테는 반대 신문도 받아야 되고 사실은 그래서 법대는 또 높고 이래가지고 자신의 이제 아이가 가서 가해자의 변호사한테 반대 신문을 이제 압박적으로 받을 수 있는 그 공간에 가고 본인이 대신 대답해 주거나 뭔가 도움을 줄 수 없는 상황에서 아이가 그 상황 속으로 들어간다는 게 굉장히 힘드신 것 같아요. 왜 이렇게밖에 할 수밖에 없는 거냐. 그러니까 나쁜 놈을 처벌하는데 우리 아이가 이런 것까지 해야 되냐. 한 번 진술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아이한테 남을 수 있는 뭐 추가적인 2차 피해라던가 정서적인 문제 이런 것들을 많이 힘들어 하시고 저는 뭐 충분히 공감 가는 부분이 있고 그 상황 안에서 법정 증언을 아이가 해야 되기는 하는데 재판부에 따라서 조금 재량을 발휘해가지고 이제 법대 바로 앞에 있는 증인석에 피해 아동이 앉잖아요. 증인이니까. 그리고 이제 피해자 변호사는 그 뒤에 피해자 변호사석에 앉는데 예를 들어서 아이가 너무 어리거나 그리고 아이가 기본적으로 거기 다 처음 보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법정에 구경 가는 거야. 그리고 변호사님한테 얘기했던 것처럼 그냥 그 얘기 다시 들려주면 돼라고 얘기하고 이제 가면 아이가 그래도 너무 긴장을 하면 예를 들어서 이제 판사님이 아이가 평소에 이제 애착 인형으로 가지고 다니는 인형을 이제 옆에 가지고 있게 해준다던가 아니면 변호사님 손을 잡고 얘기할게요라고 하면 이제 피해자 변호사의 위치를 좀 그 피해 아동 옆으로 이제 앉을 수 있도록 해가지고 손을 잡고 이제 얘기할 수 있도록 해준다던가 이렇게 그 안에서 최대한 아이가 심리적으로 안전된 상태에서 피해 진술할 수 있도록 재량 안에서 좀 배려해주는 재판부들은 있는 것 같고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근데 일관적이진 않아가지고 또 안 된다고 하시는 판사님들도 계셔가지고 강은석이 피해자가 그 법대 뒤에서 이렇게 들어오니까 이렇게 몸을 틀어서 눈을 맞추려고 하잖아요. 근데 현실에서 그랬으면 사실 재판장이 바로 문제 제기를 했을 거예요. 네, 그거는 현실에서는 그러기 좀 어렵고 뭐 드라마에서는 너무 이제 피해자 보호가 제도적으로 구멍이 많은 것처럼 나와 있어가지고 그리고 보시면은 피의자들이 그렇게 법정 가가지고 건방지게 행동하지 않아요. 왜냐면은 그 피고인의 변호사도 법정 가서 판사님한테 되게 좋은 태도를 보이라고 하기 때문에 반성한테도 그렇게 보이면은 불리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러 가지 않거든요. 이게 실제로는 되게 건방진 사람이라도 법정 가서 피해자 위협하는 행동을 자기한테 불리할 때는 잘 하지 않을 거예요, 사실은. 그쵸. 네. 그런 피고인을 본 적이 있어가지고 아, 진짜로? 사패막을 했는데 이제 그 피해자분이 네네. 증언을 하고 계실 때 아 저거 다 거짓말인데 혹은 막 욕을 계속 이렇게 숫자 들어가는 욕을 계속 속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들리게끔 네. 피해자분이랑 그렇죠. 가까이 대각선거리에 있으니까 차폐방의 들리잖아요. 문제가 네. 시각적으로는 차단이 되지만 소리가 차단이 안 된다는 게 문제인 것 그러니까요. 같아요. 그래서 드라마에서도 강은석이 그 증언, 그 유정이 증언 후반부에 따라라라랑 뭐 한 가지 기억나는 게 있네요. 어디서 맞아요. 만났니?라고 자꾸 이제 맞아요. 반복해서 소리가 물어보면서 나올 수 헷갈리게 하니까 소리를 그렇게 내면서 그 커넥트 어플에 아마 음향 같은 걸 소리를 내는데 그게 차단이 안 되기 때문에 실제 사건에 그렇게 문제가 되고 좀 유명한 사건에서도 뭐 헛기침을 계속 한다든지 이러면서 계속 이제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청각적으로. 예, 아, 그런 게 자극적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 차폐막이 100% 충분하지 않아요. 분리가 되지는 않죠. 그 사건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을 때. 근데 판사님이 소송질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의 제기를 했습니다. 중간에. 예, 예. 근데 너무 나쁘다. 네. 그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계속 다- 겁을 좀 주더라고요. 그 사람이 다 달라졌어요. 조용하긴 하더라고요. 아, 회동시킨다고 그랬군요. 하니까 아. 조용하더라고요. 불리한 양형으로 작용했을 것 같아요. 자기한테 판사가. 좋지 않았을 예, 것 같아요. 판사가.